아,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하네요. 요즘 녹화 방송하면 좀 더, 길이도 짧고, 딱 할 말만 하고, 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좋아해주고, 해서, 녹화 방송으로 하는데, 뭐,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디코나, 뭐, 또 한글방이나 뭐 질문방이 있으니까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케이. 한번 봐볼게요. 지금 비트 관점. 저번 방송이 어디였죠? 제 기억으로는,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쯤에서 방송했던 걸로 기억하고, 내려왔을 때 이러한 매물대에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이게 한 번에 쭉 하방으로 꼽는 게 아닌, 한 파동 나오고 되돌림 나오고 한 파동 나오고 되돌림 나왔을 경우 입평 맞고 흐르다가 5개 파동이 완성되면 뭐 반등 나온다. 그리고 가더라도 다시 간다. 왜냐? 조종 임펄스 그 엘리트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한 파동이 나오면 되돌림 나오고 짧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오고 가고 그쵸? 이거에 대한 되돌림값 피보나치 보시면 되는데 뭐 매물대도 많죠 여기에. 그래서 되돌림 짧게 주면 이런 정도로 가고 깊게 해주고 횡보를 한다면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번 털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봐볼게요. 매매한 거 보고 그리고 추후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횡보가 나온다는 거를 느꼈죠. 계속 받아먹는 게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이 구간은 너무 쉬운 자리였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쉬운 자리였고 저 때가 아마도 방송 끝나고 매매했던 자리였던 것 같고 그렇죠. 여기까지였죠. 반등 자리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넥라인이었죠. 넥라인이어서 반등 보는 거였고 입행을 못 깨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방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했고 큰 봉들이 딱히 받아먹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빠른 저항 구간에서 반응.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과 비슷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4시간 봉에서 뭐 이러한 캔들이 나온다. 그쵸? 이러면 의미가 있지만 그런 캔들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보다는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기보다는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구간들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익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상승 다분시가 떴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더라도 이런 매물대는 다시 반등을 보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가 여기였구나. 제가 지금 비트 현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에 차트가 좀 더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걸로도 관점을 최근에 많이 나갔는데 이거 선물이죠.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이 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 5파동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았더니 여기서 채널링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파동 죽고 되돌림 한 번 더 준 다음에 지지와 저항 구간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래서 다음 지지 구간 넥라인 그리고 저항 구간. 그래서 이런 구간에 도달하면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갔었고 저항이 나왔죠. 좀 빨리 나왔어요. 그래도 타점을 주고 왔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던 거고 지지 구간을 말씀드렸고 생각한 대로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왔어요. 근데 뭐 깨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간까지 간 거였고 다음 구간도 말했던 걸로 기억하고 떨어지기 전에 주봉 마감 체크하고 채널링도 은근 매매한데 도움이 되죠. 채널링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타점 보면 저항 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타점 또 한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주고 쭉 내린 모습이죠. 그래서 저항 매물대 맞고 채널링으로 마지막 타점 주고 오더블럭 주고 내린 모습. 그래서 뭐 각제를 못 들어가도 결국에는 타점은 주고 내려갔다 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구간 두 배값 그리고 그 두 배값이 깨지면 어디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내려오는 추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깨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왕관 패턴이에요. ABC. 쉽게 말하자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파동이 나왔고 B파동이 이렇게 내린 다음에 결국에는 C파동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1차적으로 이렇게 봤었죠. 왜냐면 내릴 때마다 근거가 뭐냐면 내릴 때마다 시간봉을 보던 4시간 봉을 보던 크게 하락을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쵸? 계속 받아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던 거고 뭐 깨지면 약 손절하고 숏 들고 있던 거 들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추세 라인이 좀 더 깊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제 분봉이었고 이건 뭐였냐면 이 구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매매를 한 거였고 좀 소파동을 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웨지가 나왔었죠. 예쁘게.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나오고 5에 1, 2, 3, 4, 5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임펄스가 나왔다. 고점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카운팅 하느냐? 여기서 한 파동이 나왔으니 ABC가 반등 보고 C펄스를 보는 거예요. C펄스가 뭐죠? 임펄스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A파동, 여기서 추세가 꺾였죠? 그럴 땐 B파동, C파동 또는 WXY로 보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보면 뭐가 된다? 이게 A파동, B파동, C파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B파동이 결국에는 조정파동으로 WXY가 나왔다.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거죠. 뭐 채널링이 있었으려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아이고. 좀 더 깔끔하게 보자면 고점에서 고점 그리고 되돌림값 해가지고 이 채널링 저점 딱 주워왔네요. 이제 보니까 저는 이걸 안 보고 그냥 이 구간을 어떻게 봤었냐면 이 추세라인도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봤었던 게 여기죠. 이 오더블럭을 어떻게 봤었냐면 설명을 안 했었나요? 여기선? 한글방에서 했었나? 이게 되돌림 여기 있네. 동그라미 써놨었네. 886과 2.7 매물대 구간이었거든요. 시간봉에. 그래가지고 한 시간봉 가보면 이게 또 현물이라 좀 다르네. 어떻게 봤었냐면 이거에 대한 되돌림 값이었죠. 이거에 대한 되돌림 값 886짜리 그리고 확장값 자리에 2.7 구간 그렇게 봤었는데 이거였네요. 2.7 여기. 그래서 2.7 구간과 886 구간이 겹치는 자리 그리고 여기가 오더블럭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반등 자리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박스로 그려드렸고요. 보기가 좀 힘들었겠네.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다들 뭐 들어가셨다고 하신 분들도 대부분이었고 저는 여기서는 못 들어갔고 여기서 숏 들고 있던 거 25512 여기에서 저는 일부 익절하고 들고 있다가 받아 올리고 여기를 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칭하고 들고 있다가 내려오길래 여기서 정리하고 되돌림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롱을 들어간 상태죠. 롱 들어간 근거는 그냥 뭐 매물대여서 들어갔던 거고요. 이전에 알려드린 자리인데 여기서 알려드렸죠. 반등하고 있을 때 여기서 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캔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관점을 나왔어요. 되돌림을 주면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가 될 것이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되돌림 줬길래 짧게 주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 음봉 때문에 길게 들고 있진 않았고 짧게 들고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른 상태죠. 그래서 어제 봤던 게 일단은 임펄스는 이거였고요. 그쵸? W, X파동, Y파동에 A, B, C의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 저항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이거였고요. 시간봉에서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여기가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이거 나왔던 거였고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건 현물 이제 관점인데 추세라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해숄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추세 라인은 이렇게 수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 나온 것도 사실 여기서 저항 나온 거거든요. 수렴이 있었고 해숄 관점이 있고 근데 해숄 관점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깰 경우 우리는 추가적인 반등도 봐야 된다. 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파동을 보니까 ABC 가는 오렌지 ABC.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다 롱으로 스위칭하고 들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 나왔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봉이 양봉으로 올라가더라도 255 구간, 바로 아까 관점 나갔던 자리죠. 255. 그래서 255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우리는 추가 하방도 오픈해야 된다 라고 관점 나갔던 거고, 어제 이거는 뭐 한글 방에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웨지가 나왔고 5파 엔딩이 있어 보인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아까 카운팅 해드린 거죠. 그리고 되돌림을 봤을 때 3파리가 깨지지 않고서 3시간 봉으로 음봉 캔들을 마감하면 우리는 하방을 봐야 된다. 아니면 행보를 볼 계획이다. 한마디로 3파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저도 3파리에 걸고 수면으로 먹고 어딨죠? 여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3파리 타점을 주고 내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타점이었고 많이들 수익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여기 있네. 이렇게 3파리 딱 주고 내린 모습이었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내려올 때마다 롱을 트라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프랙탈로 봤었을 때는 이런 프랙탈이 흔히 나오진 않는데, 이 추세 라인을 어디 갔지? 이렇게 봐야 되나? 추세 라인에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더 올라오면 이러한 저항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숏을 때리긴 해야 돼요. 만약 여기까지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카운팅을 우리는 이거를 임펄스가 났다고 보고 A파동, B파동이 나왔고 C파동이 1파동 여기서 났다는 거죠. 오케이? 되돌림이 2파동 깊게 나오고 매물대 체크, 리테스트하고 물량 여기서 고배율 다 터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임펄스 나오고 되돌림 나오고 한 번 더 이 거점을 뚫어야 돼요. 이 거점을 뚫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에 대한 확장 값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목표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근데 요즘엔 정석으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소파동을 보면 볼수록 정석으로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법은 매물대를 체크하고 매매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를 저항 구간으로 보고 여기를 저는 지지권을 보고 뭐 지지권으로 봤다고 칠게요. 실제로 그렇게 봤고 그렇게 매매를 했고 관점도 나갔죠. 그러면 나는 원래 ABC는 어떻게 나오냐면 A파동 나오고 B파동 나오고 C파동 나오고 되돌림 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되돌림 없죠? 이걸로 채널링을 올려봐요. 이런 프랙탈이 은근히 안 나오거든요. A파동 나오고 이게 잘 안 나와요. 이런 프랙탈은.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주고 먼저 저항 구간을 도달하고 타점 주고 되돌림 주고 롱 타점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매를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콜인을 탈출할 수 있는 거라서 솔직히 이렇게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엔 좀 큰 관점 봐볼게요. 소파동을 설명드렸고 지금 큰 관점을 봐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번에 설명해드린 이 저점 있죠. 이 디스조인트의 하단 부분 또는 선물로 봤었을 때의 저점 여기. 오케이? 지우자 이거. 이렇게 봐야 되구나. 선물로 봤었을 때 이 저점 또는 현물로 봤었을 때는 이 디스조인트 하단 부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주고 선물로 쳤을 때는 살짝 이거를 스타번팅 하는 거겠죠. 한 번 더 깨는 거고, 여기를 봤을 때는 저점을 새로운 이제 파동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까지 주고 이제 어떻게 가는지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깬다 그러면 저는 하방 관점을 세게 열어놓을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의 조정 파동이었고 반등 파동이었고 이거에 대한 확장 값으로 간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저는 여기를 볼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매수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지 구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넥라인들도 막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넥라인 뭐 많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길게는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깨진다면 뭐 또 이때 가서 봐야겠지만 관점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이 수렴을 깨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하방을 터지면 그냥 이거에 대한 해쇼를 볼 거고 그리고 여기도 겹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고점을 여기로 봤었을 때 아니면 좀 고점 높인다면 여기까지 보겠죠? 1.13 정도? 1.13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주면 베스트긴 해요. 프랙탈이야. 그쵸? 헤드앤숄더 주고 되돌림 주고 1대1 자리 주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럼 여기서 반등은 겹치는 자리죠? 추가적으로 하방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 큰 그림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평도 다 이제 데드크로스로 만들어지고 있고 캔들 또한 이제는 상방 임펄스가 아닌 내려올 때마다 소파동이 조정파동이 만들어지고 있고 올라올 때마다 꼬리로 눌리면서 지지는 받고 있지만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고 음봉도 반등을 이제 월봉도 일주일 지나긴 했는데 반등을 주더라도 오히려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오름숏을 도전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롱타점들 그렇게 보고 있고 숏타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세게 올라치면서 이 저항 구간들을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도 저항 구간이죠. 201선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숏을 볼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거에 대한 확장 값을 뭐 이런 구간들 또는 이런 저항 구간들 이거에 대한 확장값 보면 되겠죠? 볼까요? 이건 현물이라 좀 다를 텐데 겹치고 그렇죠? 다 겹쳐요. 좋은 구간들이에요. 이 두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들마다 숏 볼 거고 만약에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진짜 이 정도로 매수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롱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은 자리라서 해칭이라도 숏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 답지가 없다. 좋은 자리가 오면 매매를 하자. 그리고 손익비를 따지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절 짧게 잡고 매매를 하면 차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횡보를 하든 수익은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매법은 예측을 하지 말고 답지를 세워놓지 말고 좋은 구간들을 찾으면서 그 구간들을 도달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를 하자. 근데 솔직히 제가 항상 말하는 말이라 네, 항상 같습니다. 그게 가장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서 조금씩 시들을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매매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